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사회복지 실습 세미나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2교시 과목 중에 지역사회복지론에 대해서 한번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미 이제 여러분들께 지역사회복지론 제17회 문제를 배포를 해드렸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좀 어려웠던가요? 제가 볼 때는 요번 이제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이 지역사회복지론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어렵지 않을 때 고득점을 취할 수가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이제 지역사회복지론 시험 문제를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2021년 2월 6일 날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아직 상당 기간 이제 11월 또 1월, 2월 이렇게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여라도 절대로 포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론, 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또 사회복지 법제론을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지금 중간고사 이후에는 우리 지역사회복지론, 또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 행정론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고 있는데요. 지난 이제 18회 문제, 지역사회복지론하고 정책론하고 행정론을 한번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오늘서부터 이제 3주간에 걸쳐서 제 17회 지역사회복지론, 또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 행정론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꼭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제 한 달, 두 달 조금 더 이제 남았죠? 예, 2달 조금 남았어요. 이 2달 조금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이 자료를 좀 보여드렸잖아요. 이 자료를 이렇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이렇게 공부를 하기보다는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요 분석 자료를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보고요. 자주 나오는 문제, 그 키워드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지역사회복지론 제18회 시험 문제 풀이를 할 때 지역사회복지론이 어떤 경향으로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참조를 하시고요. 또 이번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를 다 배부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이 지역사회복지론 같은 경우는 점수 고득점을 딸 수 있는 아주 좋은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노력만 하면 거의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요 이슈앤 사이트에서 요번에 이제 2020년도에 나온 분석 자료를 한번 중심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사회복지론 이렇게 보면은요, 요 지역사회복지론 책은 10년간 10문제 이상 출제된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9개 키워드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멈춤을 놓고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복지론 최근 10년간 10문제 이상 출제된 키워드. 제가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지혜롭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지혜롭게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요, 지역사회 개념에 대해서 최근 10년간 14문제가 나왔어요. 10문제, 14문제.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개념, 그러니까 14문제. 그러니까 최근 10년간 14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매년마다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왔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지역사회란 무엇인가? 지역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러면 벌써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우리나라 지역사회 복지의 발달에 대해서 3장에 해당되는데요. 지금까지 15문제가 나왔어요. 15문제. 이 15문제가 나온 거 보면은 지역사회 복지의 발달 과정, 그 발달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이론들에 대해서 나왔어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이론.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의 이론, 이게 제일 많이 나왔네요. 최근 10년 동안에 20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해에 두 문제 이상은 꼭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복지 실천 이론에 대해서 요번에 17회 문제도 제가 이제 문제풀이를 위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니까요. 이 실천 이론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거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스만의 모델. 이 지역사회복지론 그러면요. 이 로스만을 빼놓을 수가 없죠.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계획 모델, 사회행동 모델. 이 세 가지 모델. 이거 로스만의 모델은 지역사회복지론에 있어서 이 빼놓을 수 없는 모델이에요. 그 보니까 15문제가 나왔어요. 지난 10년 동안. 10년 동안 15문제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실천 과정 및 각 가정별 주요 가오. 그래서 10문제가 나왔습니다. 10문제. 그래서 지역사회복지의 실천 과정이 있어요. 우리 사회복지에 있어서도 사회복지 실천 과정이 있죠. 5단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실천론 시간에 이 사회복지 실천의 5단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접수 및 자료 수집 단계, 사정 단계, 계획 수립 단계, 또 개입 단계, 또 평가 및 종결 단계 이렇게 있듯이 우리 지역사회복지의 실천 과정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 과정별로 우리 사회복지사가 수행할 가업들이 있죠. 요것이 10년간 10문제가 나왔으니까 매년 한 문제 정도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정 단계. 우리 사회복지 실천 과정, 또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에 있어서 이 사정은 중요한 거죠. 사정.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해결할 것들은 무엇인지, 문제의 원인들은 무엇인지, 문제를 규명하고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분석하고 진단하고 해석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정 단계가 10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사의 역할. 우리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거죠.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 14문제가 나왔네요. 이 14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보시면서 같이 저하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은요,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의 역할,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 또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도 이 사회복지사의 역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뭐 중개자의 역할, 중재자의 역할, 뭐 사례관리자의 역할, 뭐 상담자의 역할, 또 옹호자의 역할, 뭐 이런 등등의 뭐 조력자의 역할, 이런 역할들이 있죠. 이런 사회복지사들의 역할, 이것이 14문제가 나왔으니까요. 이것도 거의 해마다 한 2문제 정도는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17회 지역사회복지 이거 쉬운 문제 풀이를 위해서 제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니까요. 이번에도 한 2문제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사회복지사의 역할, 이거 역할을 잘 알아두면요.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도 몇 문제를 맞힐 수가 있고요. 지역사회복지론에서도 몇 문제를 맞힐 수가 있고, 또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있어서도 몇 문제를 맞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매우 여러 과목에서 다 중요시 여기는 주제니까요. 키워드니까 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어느 한 권의 책에서 어느 과목에서 잘 알아두시면 다른 과목에서도 문제를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니까요. 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잘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보장계획이에요.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기구가 있죠. 이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사회복지협의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 기구는 지역사회복지의 어떤 핵심되는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만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여러분들이 꼭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은요, 17문제가 나왔네요. 최근 10년간 17문제가 나왔어요. 이 17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번에 17회에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 한 2문제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사회보장계획만 알아둬도요, 여러분 한 4문제 정도는 맞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관. 우리 지역사회복지에서 아주 중요한 조직,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지역사회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 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지역복지관,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뭐 요 정도의 한 4가지 조직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자주 나와요. 그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10문제가 최근에 나왔네요. 10문제. 그래서 요 10문제가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해서 이 지역사회복지론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요. 지역사회복지론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없어요. 좀 쉬운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요 4과목이 이제 2교시 과목이잖아요. 그 2교시 과목에서 점수를 많이, 고득점을 따야 돼요. 우리가 200문제 중에서 120문제만 맞히면 합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득점을 낼 수 있는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잘 취득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사회복지론 이렇게 최근 10년간 다수의 문제가 출제된 그 10문제 이상 출제된 키워드 9개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봤어요. 지역사회의 개념, 또 지역사회복지의 발달 역사, 또 지역사회복지 실천 이론, 또 노스만의 모델, 또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과 과정별 주요 가업,
대해서 또 사정 단계, 또 사회복지사의 역할, 또 지역사회 보장 계획, 요와 더불어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관,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이렇게 9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요 부분들, 요 9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 복지를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참 고득점의 점수를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만, 이제 각 과목별로 이렇게 공부를 할 때요, 요거 분석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최근 10년간 10문제 이상 나온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지역사회복지론 전체 그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 이 수업으로 이제 지역사회복지론 수업은 더 이상 없으니까요. 요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우리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지역사회복지론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미 이제 문제를 풀었지만 그 문제지를 한번 보시기도 하면서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띄워놓고 같이 이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 테니까요. 저하고 이렇게 아이 컨택 하시면서 보시고 또 문제도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부터 문제 풀이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한번 문제 풀이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세 번째 과목 지역사회복지론입니다. 자, 우리 지역사회복지론은 이제 51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2교시 과목이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이기 때문에요. 1번서부터 25번까지는 사회복지 실천론, 또 26번서부터 50번까지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51번서부터는 지역사회복지론, 51번서부터 75번까지 25문제가 지역사회복지론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1분 안에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1번. 힐러리가 제시한 지역사회의 기본 요소로 옳게 묶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힐러리가 제시한 지역사회의 기본 요소예요. 힐러리는 이 지역사회의 기본 요소로서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감, 또 지리적 영역의 공유,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5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52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영국의 지역사회복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거예요. 자,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게 이제 서구의 사회복지의 역사, 서구의 지역사회복지의 발달의 역사, 또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 발달의 역사,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요 사건별로 이렇게 나열을 해놨어요. 우리 한번 살펴보면요. 토인비 홀 설립은 1884년도에 토인비 홀을 설립을 했습니다. 또 정신보건법 제정은요, 1959년도에 제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리피스 보고서는요, 1988년도에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버드 보고서는요, 1971년도에 만들어졌죠. 시범 보고서는 196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한다면요, 기역, 니은, 미음, 니을,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53번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일과 캠블이 제안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연계 모델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로 옳게 묶인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웨일과 캠블은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연계 모델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계획가, 또 관리자, 또 프로포절 제안자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 5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우리 사회복지사의 역할 그런 부분인데요. 이 웨일과 캠블이 말하는 그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고 공부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3번은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질문인데, 웨일과 캠블이 얘기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4번 되겠습니다. 54번은 지역사회의 역할을 향상시키는 요소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역사회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요소예요. 그 다양한 존중과 사회가치를 공유로 한다. 또 하위 집단의 집합적인 동질성을 강조한다. 또 구성원의 자율성 유지와 공동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법적 테두리 내에서 공동의 선의 추구와 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5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기역, 디귿, 니을이에요. 그래서 니은을 보면요, 하위 집단의 집합적인 동질성을 강조한다. 이것은 지역사회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요소가 아니죠. 집합적인 동질성을 강조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하위 집단은 다양성을 또 추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는 하위 집단의 집합적인 동질성을 강조한다. 이것은 틀린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4번의 정답은 기역, 디귿, 니을.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5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5번은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간의 자, 1번, 지역 주민 간의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2번, 지역사회 구성원 중심의 목표 형성과 평가를 한다. 3번, 지역사회 특성과 문제의 일반화. 4번, 사회문제의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개입 방안을 마련한다. 또 5번, 지역사회 변화에 초점을 둔 단계적 개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원칙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요. 3번 같은 경우 지역사회 특성과 문제의 일반화. 이거 아닌 거죠. 우리 지역사회복지 실천은요, 지역사회별로 다양성을 또 추구를 해요. 그 일반화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 지역사회의 특성을 일반화한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원칙, 일반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5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문제는 한번 자세히 좀 심도 있게 읽으면요, 아주 쉽게 우리가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5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시문의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이런 거예요. 이 옳게 나열한 것은 요 예시문이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노스만의 모델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복지론에 있어서 노스만의 모델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알아둬야 될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노스만의 모델, 이 세 가지 모델이 있죠.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계획 모델, 사회행동 모델 이렇게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델을 해당되는 가로에 넣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면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스만의 모델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 즉 무슨 모델은 무슨 모델로 지역사회 내에 자원을 배분하고 권력 이양을 성취한 후에 고도의 복잡한 지역사회 문제를 조사하고 분석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무슨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지역사회 내에 자원 배분과 권력 이양을 성취한다. 이것은요, 투쟁을 하는 거예요. 사회행동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사회행동이 여기에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복잡한 지역사회 문제를 조사하고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이것은 사회계획 모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5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기억에는 사회행동, 니은에는 사회계획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로스만의 모델,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계획 모델, 사회행동 모델 이것을 잘 이해를 한다면 56번 문제는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57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7번 문제. 자,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지역사회 복지 발달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둬야 될 거는요. 2000년대 이후예요.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2000년 이후의 사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분간을 하셔야 돼요. 자, 기업,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선출했다. 이것은 1995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선출하는 게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2000년대가 아니라 1900년도에 90년도에 해당되는 사안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니은 시군구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를 했다. 이것은 2012년도에 시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니은은 맞는 거죠. 희망복지지원단은 2012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자, 디귿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사회복지관 건립을 의무화했다. 이것은 1989년도에 이루어진 사안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업 디귿 같은 경우는 1900년도에 이루어졌던 그런 지역사회복지 발달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니을은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을 실시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을 실시한 것은 2012년도예요. 그 희망복지지원단 설치와 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실시는 같은 연도에 2012년도에 실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57번의 정답은요. 니은, 니을.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달, 지역사회복지 발달의 역사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잘 알아두시면요.
이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도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지역사회복지에서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구의 사회복지 발달의 역사, 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달의 역사, 이것을 잘 알아두시면요. 지역사회복지 발달의 역사나 사회복지 발달의 역사나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회복지 발달의 역사, 서구의 발달의 역사, 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달의 역사를 잘 아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57번 문제까지 풀고요. 잠깐 여러분들 휴식을 좀 취하신 다음에 이어서 지역사회복지론 문제풀이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휴식을 취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